헌법이라는 과목을 시작하게 되는데, 물론 얘기도 많고 탈도 많아서 뭐 좀 사전에 좀 이제 알아보시고 오신 분도 있을 테고 오늘 처음이신 분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법이 처음이다, 그건 없죠. 그래도 2차 과목은 행정법은 한 번이라도, 자기는 행정법은 들어봤다. 그래도 법은 많이 들어봤네요. 예, 그러면 이제 법하고 관련해서 오늘부터 이제 헌법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돼요. 그럼 이제 약간 배경 지식을 위해서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조문집이라고 나눠드린 거 있죠. 여러분이 아마 그 조문집만 진짜 마르고 닳도록 해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만 다 충분히 이해하면 60점 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근데 그걸 다 충분히 이해를 하려면 어느 정도 여러분이 기본 강의를 좀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이 나눠준 게 있어요. OX라고. 쉽지 않은 OX입니다. 쉽지 않은 OX고, 그냥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OX라면 굳이 거기다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이 좀 어려운 내용이라든지 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해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편에 가면 한 몇 페이지 넘어가면 2015년 헌법재판소 판례만 OX로 만들어갖고 넣어놨어요. 15년 12월 달 것까지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을 보기 전에 1년치 판례만 좀 추가해갖고 보시면 나머지는 뭐 그닥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점점 알게 될 거예요. 뭐 행정법도 판례가 중요하긴 한데 행정법 판례는 최신 판례라는 개념이 없어요. 대법원은 솔직히 말해서 최신 판례라는 개념이 많이 없는 이유가 벌써 나올 거 다 나왔어요.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판례 변경이 있지 않는 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그닥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판례는 안 그래요. 최신 판례가 적어도 3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나와요. 25문제 나왔을 때도 40문제 나오면 10문제까지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신 판례를 헌법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면서는 좀 예민하셔야 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부소법령. 머리 아프죠? 옛날에 행정고시에 헌법이라는 과목이 1차 과목에 있었을 당시 40분 40문제였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1차 시험 중에 헌법 과목 중에 가장 어려웠어요. 사법시험보다 어려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이유인즉슨 부소법령이 너무 구석지게 나왔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행정공무원이잖아. 행정공무원은 국가법에 관한 일반적인 부소법령도 빠삭하게 알아야 돼. 거기다 여러분은 5급이야. 5급은 관리직이라고. 관리직이고 원래는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잖아. 근데 소속 장에게 위임을 할 뿐이야. 5급 이하는 관리직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를 안 해요. 한마디로 5급 이하는 관리직이니까 노조도 가입 안 되는 거 아시죠? 노조 가입이 안 돼요. 관리직이 어떻게 해? 노조에 가입을 해. 노조잖아. 노동자만 가입하는 거고 근로자만 가입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엄연히 위치가 달라요. 위치가 다르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위치에 맞는 그만큼의 배경 지식이 필요하단 말이야. 관리직이니까 스스로 프로젝션을 만들고 기획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조직과 행사, 예산 그걸 다 편성할 줄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좀 지나서는 이제 그런 게 여러분의 어깨에 눌러지기 때문에 뭐 보수도 좀 다르죠. 그다음에 임무 자체가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 과목에 헌법이라는 과목이 들어가요. 물론 7급이라는 과목에도 헌법을 넣는 이유는 7급은 딱 중간직이거든. 말단직도 아니고 관리직도 아니고 관리직에서 뭔가 결정을 해놓고 기획을 짜면 그걸 직접적으로 실행을 하고 지시를 하는 건 7급들이 하거든. 그러니까 7급은 5급도 알아야 되고 9급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관리직이기 때문에 관리직과는 다르기 때문에 과목도 7과목이나 배워요. 객관식으로. 여러분은 그만큼은 배우지는 않아요. 2차 과목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특성 때문에 헌법이라는 과목을 조금 처음에 입하시는 분은 좀 힘들 거야. 그래도 법학은 아시잖아. 법. 네, 오늘 거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한번 여러분이 배운 법. 그래요. 이건 배웠을 거야. 행정법률. 행정법이라는 일반적인 하나의 법전은 없어요. 여러분이 배운 행정법은 요 뒤에 요게 생략돼 있잖아. 행정법이라는 하나의 법전은 없어. 그냥 행정 관련 법 중에 공통적인 사항을 쭉 뽑아갖고 행정법이라는 한 과목에서 총론적으로 배우는 거잖아. 그 다음에 아주 뭐 이렇게 맛만 좀 보죠? 강론에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제도, 경찰행정, 조세행정, 환경, 그 다음에 공물, 공기업 뭐 이런 거 배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행정법을 배운 게 아니라 행정 관련 법 중에 공통적인 사안만 총론에서 배웠어. 그래서 강론은 아주 진짜 빙산의 일각만 조금만 배운 거야. 정말. 옛날에 행정법 2차 시험에서 주요 포인트가 쟁송이 아니었어요. 강론이었거든. 왜? 여러분은 집행공무원이지 판단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쟁송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법시험의 행정법의 포인트는 쟁송이었고 행정고시에서 행정법의 포인트는 쟁송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점점 쟁송과 절차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데 행정법, 절차, 쟁송 모르면 이제 꽝이지. 요즘에 공법학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절차예요. 절차. 절차기 때문에 절차를 모르고 넘어가겠다? 그럼 뭐 관둬야지 뭐. 절차 중에 싸우는 절차가 쟁송 절차고. 그러니까 절차를 모르겠다면 행정법 안 하겠다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헌법도 기본 이론 배울 거예요. 헌법만의 쟁송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법이라는 것부터 기준. 자, 법은 기준이야 분명히. 배웠어. 얘하고 쟤하고 차이점이 뭘까? 자, 둘 다 공통점이 이거예요, 이거. 기준. 인간이 삶을 살면서 해서는 안 되는 짓과 해야 되는 일, 그거에 관한 기준 아니야? 그죠? 둘 중에 하나. 얘하고 쟤하고 다른 점. 다른 점은 뭘까? 생각 안 해봤어요? 얘는 길 가다 어른을 봤어요. 20년 동안 한 동네에서 같이 자라고 같이 봤단 말이야. 근데 그분한테 인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돼. 직접적으로 말은 해본 적은 없는데 계속 눈에는 익어. 근데 그냥 지나갔어. 인사 안 했어. 경찰관이 와서 과태료 끝나요? 아니죠. 쟤는 무단횡단했어. 경찰관 앞에서 버젓이 과감하게 할 사람이 있나? 했어. 쟤는 뭐가 될까? 과태료 끊으러 와. 그럼 얘하고 차이점은? 얘는 이런 게 붙었어. 얘는 그런 게 없어. 그죠? 이걸 강제력이라고 안 배우고 뭐라고 배웠어? 규범력이라고 배우지 않았나? 그죠? 그런 것들 시작이야. 이게 규범력이야. 그럼 여러분이 공부를 할 적에 우리 이거 배워야 돼. 그럼 이게 뭔지 알아야지. 그럼 이건 뭔지 알아야지. 자, 행정법 배운 사람은 규범이 뭘까? 기준. 규범력은 힘.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럼 이제 정의를 내려야지. 규범력이 뭘까? 국가, 국민 모두가 지켜야 되는 강제력. 그잖아. 국가도 지켜야지. 국민도 지켜야지. 얘는 그런 게 없어. 여러분 왜 법을 지킬까? 나는 준법 시민이니까, 나는 모본 시민이니까, 나는 기초질서를 잘 지키니까. 왜 잘 지키는데? 가장 근저에는 죄 때문이야. 죄가 없는 법은 결국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고 그러고, 규범력이 없는 법은 국민이 따르지 않아요. 잘 지키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현대사회에서 질서, 윤리, 도덕, 이거 초등학교 이후에는 잘 안 지키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게 있어. 그럼 왜 죄가 필요할까? 죄가 왜 필요할까? 예전에 여러분 육룡이 나라사라는 드라마 대부분 많이 보셨을 거야. 거기서 길템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역사 이래, 유사 이래 강자는 늘 약자를 착취하고 약자 것을 뺏으려고 들었다. 이게 나오죠. 그죠? 고려 말의 현상이야. 그 다음에 유성령이라는 학자가 징비록이라는 책을 남겼어요. 어느 시대야? 혼란이야? 태평성대야? 혼란이지. 혼란이지. 왜 징비록일까? 그 다음에 왜 길템은 그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 안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면 그런 현상을 보고 뭔가 이렇게 캐치하고 느끼면 그 드라마 잘 본 거야. 그 드라마 잘 만든 거야. 왜 그러냐면 제가 필요하다는 걸 아주 반대로 아주 잘 표현한 거야. 유사일에 강자는 약자를 늘 착취해왔어.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국가, 국민 모두가 지켜야 되는 강제력이 붙은 법률에다가 너 이런 짓 하지 마 라고 써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지? 그러면 우리가 사는 공동체는 평화롭고
자율적으로 잘 유지가 될 거야. 그걸 위해서 죄를 만드는 거잖아. 그걸 위해서 죄를 쓰는 거고. 그잖아. 그러면 유사일의 처음부터 시작은 죄부터 안 했을 거야. 이거부터 시작했지. 사람이 혼자 있었어. 법이 필요할까? 질서가 필요할까?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면, 저녁에 어떻게 자면 아무 기준이 필요 없어. 그런데 혼자서 하루 종일 해봐야 뭘 할 수 있어? 내가 가지고 내가 채취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다 칠게. 근데 마침 나랑 비슷한, 나랑 유사한 이상한 동물이 하나 지나가. 근데 걔가 가진 건 내가 못 보던 걸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얘 이거 나 줘. 내가 이거 줄게. 그지? 이게 서로 성사가 되면 서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서로 맛있는 걸 먹고 나서 헤어졌는데 자기 동물에 가니까 그게 밤새 계속 생각나. 근데 그걸 취득할 방법은 없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다음에 만나서 얘야 같이 살자. 같이 살면 말이다. 넌 이거, 난 이거. 저녁 때 갖다 놓고 서로 나눠 먹으면 그러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렇게 해서 뭘 해? 서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어. 근데 모여 살 때 얘가 합의해서 얘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얘가 얘를 꼬셔왔다고. 또 쟤가 얘를 꼬셔오고 또 다른 얘가 얘를 꼬셔오고 그렇게 해서 한 동굴에 많은 사람이 살기 시작했어. 한 동굴에, 한 지역에, 한 영역에 똑같은 주기적으로 그다음에 세대가 다르게 똑같은 사람이 살기 시작했어. 그 동굴. 그걸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자 이거는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표현하는데 명령 강제야 아니면 합의야? 순수히 합의만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지? 합의면 자율이야 타율이야? 우리는 그걸 자율이라고 그래. 이 공동체는 오로지 합의, 자율만 이 공동체는 유지되고 있어. 근데 갑자기 계속 동굴 안에서 하품하고 소리 지르고 떠들고 노래 부르고 한쪽에서는 졸린데 야 그래도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켜야 될 게 있지 않겠니? 라고 시작하면서 벽에다가 글씨는 모르니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야. 그게 뭘까? 저기는 질서, 윤리, 도덕 아닐까? 그러면서 서로 지키자, 합의하자 했어. 다 합의로. 근데 안 지키면 쫓겨나야지. 나가야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걔가 안 나가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그놈을 어떻게 내쫓을 거야? 조금씩 힘이 필요하기 시작했어. 자, 뭐야? 결국 합의나 자율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스스로 안정을 유지할 수 없고 평화를 유지할 수 없으면 뭔가 강력한 힘이 있는 자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공동체 위기가 닥쳤어. 그 위기, 뭔가 잘못 먹었나 봐.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굴러. 근데 자, 마침 그 근처에 보면 산에 가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 하나 사는데 걔는 우리 아버지 때 얘기도 들어봤고 우리 할아버지 때 얘기도 들어봤는데 거기에 누군가 살고 있대. 그 귀신일까 사람일까? 그때 당시. 그 귀신 아닐까? 어쩔 수 없잖아. 그 사람은 몇 대를 걸려서 살아왔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 알고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사람 만나려면 꼬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재단을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많은 맛있는 걸 올려놓은 다음에 제발 좀 이것 좀 먹고 우리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꼬셔야지. 그게 제일 처음 찾아간 게 누굴까? 한반도에서. 당군 아니야 당군? 당군 아니야? 처음엔 그 부족이 뭘 모셨을까? 당군을 알기 전에는 사람보다 무서운 거 곰, 호랑이. 그때 이길 능력이 없잖아. 동굴 밖을 벗어나면 그들로부터 자유가 없잖아. 그들을 모시다가 그들은 우리들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근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거기 가서 조화를 해야지.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야. 이 공동체 합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아는 사람, 강력한 힘을 가진 자, 그 자를 찾아가서 이 공동체 유지 좀 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라고 해서 조아렸어.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해야 할 거면 어떡할 거면 돼? 저걸 만들면 되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저걸 만들면 저자가 따라올까? 안 하겠지.
저자가 만들면 되잖아. 저자가 만들어서 저자가 행하면 되지 않아? 그 처음에 배운 게 8조법이야. 8조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따라 이 공동체 자율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게 8조법이지. 도둑, 남을 살해한 자, 전부 다 그렇게 써 있지 않아? 시기한 자. 그러면 결국 뭐야? 이 법이라는 건 결국 이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강제력이 붙은 기준인데, 저 법이 없으면 결국 혼란이 가져온다고. 옛날에 이런 것들이 우리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플라톤이라는 사람 알 거야. 플라톤이라는 사람 부유했죠? 아버지가 의사였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돈에 관한 어떠한 구애는 못 받았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만나가지고 좋은 스승 만나서 소크라테스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런 와중에서 자기의 많은 지식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케플로스인가? 뭐 그 사람 만나갖고, 그 사람은 자기보다 한참 선배잖아. 그 사람 만났어. 늙는 게 뭡니까? 경험이 뭡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어, 대화를. 늙는 게 뭔데요? 불안. 아니, 불안 또는 좀 회한?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반대로 얘기해요. 어떠한 욕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젊었을 때는 못 만나서 한 달이고, 못 먹어서 한 달이고, 못 가서 한 달이고, 못 놀아서 한 달인데, 나이 드니까 그런 욕심이 안 생기더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난 행복하다. 그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순간에 그럼 왜 그렇게 행복하게 생각하는데 돈은 그러면 행복에 있어서 필요 없나요? 라고 얘기를 해. 그렇게 발전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정의란 뭔데요? 정의. 한 사람이 돈을 빌렸어요. 돈을 갚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돈을 갚아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플라톤이 이렇게 비유를 해요. 어떤 사람이 내가 무기를 빌려갔어요. 근데 무기를 다시 갚으려고 갔더니 그 사람이 광자가 된 거야. 미쳐버린 거지. 그 사람에게 이 무기를 되돌려줬을 때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을 것 같아. 갚아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케플로스 아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 그분에게는 굳이 무기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정의가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그분은 무기가 정의가 아니라 그 사람은 치료나 또는 억압 또는 감금이 되돌려주는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해. 정의라는 것은 결국 현명한 거다. 그러면 현명한 자를 뽑아서 정의를 실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현명한 자 누가 될 건데? 그게 왕이다. 그럼 왕이 현명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렇게 시작한 거야. 그럼 그 교육의 가장 근본이 뭘까? 바로 법률이라는 거야. 법률을 잘 만들어 놓으면 왕은 그 법대로 집행을 하고 결국 국민은 저 자율, 합의, 이건 깨지지 않는다는 거지. 자,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 속에 스스로의 서로 간의 합의, 아마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루소, 그 다음에 로크, 사회란 말 들어봤죠? 앞에 두 자가 생략됐는데, 뒤에 두 자. 사회, 계약. 이런 말 들어봤어? 요 합의, 자유를 두 자로 계약. 이 공동체는 뭐로 이루어졌다? 사회 계약. 그잖아. 사회는 합의로 이루어진 거야. 자율로 이루어진 거야. 우리는 이거 배우는 거 아니야. 이건 알아서 하면 되잖아. 근데 조금 전에 뭐라 했어요? 국가가 위기 상황이 됐다니까? 늘 유사일에 강자는 약자를 뺏어왔고 또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위험이나 평화를 흔드는 일에 대해서는 보호할 자체 능력이 없었잖아. 그래서 강력한 그 뭔가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국가야. 우린 그 국가라는 개념을 이걸 배울 거야.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론. 길테미가 얘기한 거 결국 뭐야? 사회가 스스로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 못하니까 국가는 국가로서의 기능을 못하니까 결국 정도전은 이러한 국가는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국가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나온 거잖아. 정당성. 징비록. 국가 위기 상황이야. 결국 통치 권력이 그 국가 위기 상황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방어하지 못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후세에게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남긴 책이 징비록 아닌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학문의 최종점에 있는 게 바로 헌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관리직 공무원이고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야. 이런 게 필요 없으면 그냥 행정법만 배우면 되지. 자, 국가는요. 자, 일단은 지금에 와서는 이 국가. 예전에 안 그랬어. 당군 할아버지는 정당성이라는 개념이 없지. 그냥 똑똑한 거야. 능력이 많은 거야. 경험이 많은 거야. 그걸로 정당했어. 근데 그게 딸리면 이제부터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될까? 자연의 힘? 신? 왕권 신수? 이런 얘기 하지 않나? 결국 뭐야? 종교. 결국 국가라는 개념을 탄생시키면서 결국 이런 주체가 나왔고, 이런 주체는 스스로의 권능이 해결되지 못하니까 세대를 이루어서 결국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됐을 거고, 누가 승리했을까? 어떻게 인간이 신을 어떻게 이겨? 결국 이렇게 내려앉지 않았어? 인류 역사상 종교 분쟁으로 인해서 200년, 300년, 1000년간 힘들었잖아. 그러면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될까? 결국 얘의 힘을 강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잖아. 경찰국가 들어봤어요? 절대국가 들어봤어? 홉스, 보댕. 아마 그래도 행정고시 한다고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뭐 마키아벨리 군주론이라든지 홉스, 보댕 이런 책 안 읽어본 사람 별로 없을 텐데, 얘의 힘을 강화시키려면 어디부터 왔다고 하면 될까? 얘하고 싸우려면 신에게서 받았다. 됐지? 얘랑 그러면 싸울 수 있겠지? 근데 그걸로도 모자라. 왜? 인간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보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 주권이다. 너는 법으로부터 자유야. 법을 만들었는데 너는 안 지켜도 돼. 왜? 신이니까. 그게 주권이야. 왕권. 그래서 본권, 군주에게, 왕권에게 주권을 준 거야. 그래서 군주주권론이라는 얘기를 해. 거기다가 이 사람은 국가는 곧 왕이니까, 왕은 곧 짐은 곧 국가니까 국가에게 저항하면 돼, 안 돼? 안 돼. 저항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해. 결국 국가에게 막대한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많은 학살들이 나온 거야. 그러면서 얘를 뭐로 만들어줘? 이걸 만들어줘. 그래서 얘랑 싸워. 결국 이게 이길 수밖에 없어. 국민은 이걸 원했으니까. 1000년 동안 이루어진 종교전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를 위해서는 얘한테 힘을 줄 수밖에 없었어. 경찰국가. 왜? 경찰력을 막대하게 여기다 줬으니까. 여러분이 배우는 행정법의 경찰이 뭐야? 경찰. 폴리스? 그건 행정법 배운 거 아니지. 물론 어원은 그렇게 시작했지. 팔러틱. 폴리?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건 폴리스가 아니잖아.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와 관련된 모든 작용을 경찰 작용이라고 하네? 어떻게 폴리스가 아니잖아. 그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너에게 막강한 힘을 주겠다고. 경찰국가. 그래서 얘를 힘을 키워놔서 결국 종교전쟁으로부터 평화를 가져왔어. 근데 그 막대한 힘을 어디다 쓸까 이제? 이젠 사람 잡아야지. 이제는 마녀 잡아야지. 왜? 자꾸 도전이 생기니까. 무슨 학파 중에 이런 팔 있어? 계몽주의 학파? 신자유주의 이론? 뭘까? 넌 왜 이렇게 정당한데? 넌 왜 이렇게 절대적인데? 넌 어디부터 왔는데? 그렇게 준 건 누군데? 진정한 신일까? 국민은 점점 자각을 하기 시작한 거지. 네가 우리를 잡을 일이 없는데 우린 너를 만든 이유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그걸 위해서 만들었지. 마녀다 해가지고 자연력을 빌어서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예지자가 어디 있었을까? 마녀가 있었을까? 이세돌이 마녀일까? 아마 중세시대에 태어났으면 이세돌 마녀였을걸? 왜? 다음 수를 생각하니까. 그 다음 수를 생각하니까. 쟤는 내가 모르는 영역에 결정을 내리니까. 그럼 마녀 아니야? 그게 마녀일까? 진정한 마녀일까? 마술을 부리는?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마녀는 없죠. 결국 뭐야? 현자지. 똑똑한 사람이지.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50수를 앞둔대. 내가 뭘 둘까를 벌써 10수, 20수, 30수 앞서서 결정을 다 내라.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자연력이다? 미개한들. 그건 아니잖아. 결국 그들로부터 자꾸 도전이 생기니까 이들은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국민은 자각을 하기 시작했고, 계몽주의 다른 거 없어. 왜 네가 정당한데? 어디부터 왔는데? 그게 신자유주의. 결국 국민은 자각 형상으로 너의 힘을 조금, 정당성을 조금 자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도전의식이 생긴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그거 이거 아니야? 예. 언제까지? 시민혁명 어떻게 번쩍하고 성공해요. 3년이나 벌어졌어. 국가 혼란? 안정. 3년이 정신없이 사람을 죽이고 불태웠는데 국가 안전은 물 건너갔지. 전부 다 싸잡아 주겠는데. 그게 시민혁명이야. 이건 대륙에서 일어난 거고. 그러면 대륙이 아닌 영미에서는 마그나 카르타 들어봤어? 권리장전? 여러분 권리장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봤는데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 인터넷 쳐도 나오는데 읽어본 사람 거의 없더라고. 권리장전은 뭐냐면 그 절대 군주로부터 봉건 영주들의 특권을 써는 거야. 봉건 영주들이 도저히 절대 군주에게 가서 그런 거야. 너 합의 좀 하자. 네가 그렇게 힘이 센 게 아니거든. 우리가 모아준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너에게 좀 특권을 하나 받아야겠어. 세금 거둘 때 우리도 조금 나눠 먹자.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딱 한 줄 썼어. 모든 인간은 신체 구속이나 또는 구금을 당할 때는 재판이나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딱 한 줄이야. 그게 마그나 카르타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많은 내용은 하나도 관계없어. 전부 다 봉건 영주들의 특권을 써놓은 거니까. 그 한 줄로부터 결국 영장제도, 법률에 의한 구금, 신체의 자유,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같이 이렇게 발전한 거야. 1215년. 우리나라 결국 고려시대 말인데 그들은 벌써부터 인권이라는 얘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한 거야.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권리야.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권리, 그걸 인권. 알겠죠? 그걸 저 앞에 있는 법률이라는 글자에다 가둬놓으면 그걸 우리는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기본권이 써있는 게 우리가 배워야 될 헌법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헌법을 안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국가에 관한 법과 인간과 국민과 국가 간의 관계에서의 특권을 써놓은 기본권. 그 두 개만 배우면 돼. 그게 다야. 여러분이 배워야 할 헌법의 내용은 딱 두 가지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국가법, 국가를 이루는 법. 알겠지? 자, 과거에는 묻지 않았어. 얘가 다 아는 거야. 지금은 아니죠. 조직을 해야지. 거기에 걸맞는 권한을 줘야지. 잘못하면 해야지. 국가의 권한, 조직, 작용, 구제. 뭐? 이들은 묻고 합의하고 군대 보낼까? 아니면 그냥 너 군대 가 할까? 여러분한테 묻고 합의하고 조세, 세금 부과할까? 그냥 세금 내 할까? 묻지 않지? 그걸 뭐라고 그래? 합의 아니지? 자율 아니지? 그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맞지? 합의 아니지? 이걸 뭐라고 그럴까? 두 자로 줄이면. 배웠는데, 행정법 배운 사람은. 그 중에서도. 이거 아니야? 그지? 어둡고 힘들었던 원시시대는 권력작용에 관해서는 국민이 참여를 못했지. 근데 지금 현대국가에서는 시민혁명 이후에는 이놈의 권력을 누구로부터 받아와? 국민으로부터 받아오잖아. 그지? 선거하잖아. 투표하잖아.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모인 인원 중에 자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라고 손 들어보세요. 자
근데 과반수가 넘었어, 짜장면이. 그게 정의야? 정의 아니지. 그냥 다수가 생각하니까 이렇게 치부하는 거 아니야? 그잖아. 현대에서 정의는 실체적 정의, 절체적 정의. 조금 전에 한 거는 실체적인 건 아니잖아. 아담 샌들러? 정의론? 이거 봤어요? 정의란 현대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절체적 정의야. 여러분 사회생활을 통해서 여기 만났어. 친구. 오랜만에 진짜 친구라는 거 하나 생겼어. 그런데 20대 이후에 만났어. 어떻게 얘기해? 걔를 어떻게 믿을 건데? 근데 어떻게 할까?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어디 사셨어요? 대학은? 부모님은? 무슨 생각을 가진지? 내용을 물었어? 절차를 물었어? 형식을 물었어? 현대정의는 실체적 정의는 없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이 그게 옳은지 어떻게 알아? 절차적 정의 아니야? 그래서 행정법에서 중요한 건 절차라고 그랬잖아. 국민의 의사를 물어. 권력이 뭔데? 내용을 물었어? 선거하잖아. 그럼 선거하면서 내가 진짜 이게 진실이야 라고 하면서 선거를 한 적이 있어? 아니면 그냥 이게 맞는가 보다 라고 해서 뽑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수가 그를 지지했어. 그럼 내용이 아니잖아. 절차적 정의잖아.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여러분한테 권력이 뭐다, 어디서 모였다,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권력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주체가 누군데? 조직. 그 다음에 그들은 무슨 힘을 가졌는데? 작용. 그 다음에 그들이 잘못된 법에 따라 행사를 안 하면 우린 구제. 그지? 이걸 보겠다는 거야. 이 중에 여러분이 행정법은 주된 논의가 이거 아니야? 반드시 이거는 뭘 떠나서는 어쩔 수 없어. 얘를 떠나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게 한계잖아. 언제? 시민혁명, 마그나카르타 이후에. 어디다 써놨다? 국가 권력작용, 네 마음대로 전단적으로 행사하지 마. 인치하지 마. 법치해. 그러면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혼란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거 아닐까? 그래, 길티미 같은 사람 존재하지 않겠지. 길티미 같은 사람이 있으면 권력으로 그 사람의 의사를 억제하면 되잖아. 그 사람의 의사를 못하게 하면 되잖아. 그게 바로 권력의 작용이야. 그 권력 작용을 잘못하면 이제 구제받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국가법에 관한 내용이야. 자, 이거는 국가에 관한 내용이고 이들이 현대 와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이제는 국민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야. 그지? 그럼 볼게. 그러면 국가 권력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과거에는 묻지 않았지만 현재 와서는 상호작용 맞지? 국민에게서부터 오는 거 맞지? 선거나 투표를 통해서. 자, 이걸 뭐라고 그럴까? 통칭을. 국민으로부터 받는 걸. 물론 이렇게도 얘기해. 정당성이다. 그걸 다른 말로 국민으로부터 받았다 해서 앞에다가 이런 말을 쓰는 거야. 민주적 정당성. 뭐로부터, 어떤 수단은? 그지? 그잖아. 이 수단을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부를까? 배웠어.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여러분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뭐야? 백성민, 주의주자, 뜻주자. 그지? 백성의 뜻에 따라 결정되고 그 결정된 의사에 따라 국민이 구속받는 주의. 그러면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국민의 자기통치. 그게 민주주의야. 그잖아. 5천만이 근데 다 결정할 수는 없잖아. 다 머리에 앉아갖고 다 집행할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한다? 대표를 뽑아.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어. 자,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란 말을 쓰는 거야. 그럼 요거는 국가 권력, 국민에게 행사. 들어봤어?
정치 권력 작용인데 이거 현대사회에 와서는 뭐를 떠날 수는 없다. 아까 전에 그잖아. 행정법은 법치주의를 벗어나서는 안 돼. 법을 떠나서는 안 돼. 그지? 그래서 법치주의, 민주주의 영역이 같아 달라? 의미 다르지? 모으는 거하고 행사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두 영역이 같아지면 안 돼. 여러분 이거 하면서 법에 따른다? 물론 기본적인 법은 있지만 권력 작용에 관한 법은 아니잖아. 영역은 분명히 다른 거야. 여러분 행정법에서는 이것만 배워. 우린 근데 헌법을 배우면 이것도 배워야 돼. 이것도 배워야 돼.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는 포괄적인 법이야. 자, 이런 어떠한 국가라 국민이 뭐다 또는 권력이 뭐다 또는 민주주의가 뭐다 거기다가 이들로부터 지켜야 될 국민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라는 인권이 뭐다 이걸 우리가 헌법에서 배우게 돼요. 그게 우리가 헌법의 내용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헌법은 그렇게 물론 아주 추상적인 학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어디서 들었어요? 예, 헌법재판소 판례만 배우면 60점은 넘을 수 있다. 다 외울 거야? 헌법재판소 판례? 1년에 1000개가 넘게 나오는데 그래 89년에 처음 헌법재판소 이 현재 육공화국에서 처음 만들어가지고 90년도부터 매년 500개에서 1300개 정도가 나와. 90년도부터 다 외울 거야? 어떻게 다 외울 건데? 중요한 것만 고를 거야? 중요한 것만 어떻게 고를 건데? 그러면 여러분이 배우는 자 공부해야 될 25문제에서 기본적으로 보통 그래요. 40문제에서 갑자기 줄었잖아 이게 또. 기본적으로 그래요. 보통 443이나 이렇게 구성이 돼. 행시는. 사실은 안 그래. 사실은 8대2야 그냥. 사법시험은 헌법재판소 판례가 8. 조문 이론 그 다음에 다 합쳐서 2 이렇게 보면 돼. 많게는 또 딱 8은 아니고 7에서 8 2에서 3 여러분은 3개가 어우러져야 돼. 그래요. 판례 어느 정도 중요하지. 그 다음에 조문 여러분 국가공무원 중에 관리직이잖아. 그래도 국가에 관한 법이나 기본적인 부속법령은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 헌정사 각종 이론 이 구조를 갖춰야 돼. 80점 맞겠다. 60점 맞겠다. 자, 판례만 알아가지고 60점? 힘들걸? 다 맞을 자신 있어? 그래 60점 60점 맞게 딱 정확하게 15문제 판례 냈다고 할게.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다 맞을 자신 있어? 그건 아니잖아. 그럼 얘는 버려? 어떻게 버릴 건데? 얘는 빼? 그래 어려운 건 뺍시다. 그렇게 한두 문제는 뺄 수 있어도 여러분이 60점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적어도 70점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 한순간 삐끗하면 나머지 아무리 잘 봐도 소용없어. 예전에 처음 한국사 능력 들어왔을 적에 피셋 거의 90점 맞고 한국사 능력 시험은 패스가 안 돼갖고 시험도 못 본 애들도 있어. 어떻게 해? 그러면 그거부터 벗어나야지. 근데 이놈의 게 공부를 많이 하자니 60점이고 적게 하자니 60점이고 미치겠는 거야. 피셋은 커트라인이 80까지 올라가 있는데 제길 어디다 맞춰? 피셋? 아니잖아 그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매달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기본적인 이론이나 기본적인 암기사항만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외우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자 일단은 기본 강의 듣습니다. 그래도 이건 들어야지. 이해는 해야지. 처음인데 법이라는 거 어려운데 그래도 들어야지. 정말 추상적인 국가 배워야 되고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권리라는 인간의 존엄과 같이 배워야 돼. 그래서 이거 배우고 기본 강의 이론 충분하진 않지. 그래도 이거 하면서 오늘 나눠준 OX 같이 보시라고. 그래도 한 번 할 적에 그냥 여러 번 반복적 학습을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OX는 기본 강의 할 때 들으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대부분 그래요. 뭐 2번 듣지 마세요. 뭐 기본 강의를 2번 들을 시간이 어딨어. 60점 넘으면 되는 시험에. 그냥 그러지 말고 집중 강의나 아니면 그냥 짤막짤막하게 하는 전체적인 요약 강의 있다고. 그런 거 들어주고. 그래서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세요. 100% 다 준비해갖고 문제풀이 들어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피셋 그렇게 공부하세요? 기본 강의 다 듣고 집중 강의 다 듣고 피셋은 또 그런 것도 많이 갖춰지지도 않는데 완전히 다 아는 상태에서 문제풀이 들어가는 거 있어. 근데 이상하게 피셋은 문제풀이 가서 공부를 하셔. 그잖아. 여기서 40%, 여기서 40%. 그렇게 해서 떼어가지고 80점 맞는 거 아니야? 피셋을 어떻게 처음부터 80점을 맞으면서 기본 이론 강의를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면 망하는 거지. 공부 다 하고 시험 보겠다. 불가능해. 2차 시험. 공부 다 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험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면 망하지. 적어도 기본 이론을 통해서 이해를 돕고 그 다음에 가장 필요적인 부분을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 필수적인 선택, 용어 같은 거 반드시 암기하셔야지. 여러분 법학은 법률 용어 해석학이야. 법학은. 사회문학 일종의 사회학 중에 하나 아닌가? 그러면 사회학의 대부분은 가장 본질은 뭐야? 여러분 진입장벽, 언어의 낯설음, 언어의 정의 이걸 가장 먼저 해야지. 그걸 먼저 해결을 하면 이 학문 그렇게 어렵지 않아. 행정법 배우면서 규범력이라는 거, 권력이라는 거 그런 거 빨리빨리 정리해 놓으면 빨리 터득하지.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행정법에서는 주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처이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헌법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기본권의 주체입니다라는 말하고 행정법의 주체입니다라는 말은 엄연히 달라요. 여러분이 행정법 공부하시거나 뭘 하시거나 하면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거. 소송을 하려면 주체만 합니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행정소송을 못합니다. 하지만 기본권은 법인격 유무하고 관계가 전혀 없어요. 법인격이 없어도 기본적인 인권은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 침해를 받은 사람은 분명히 구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헌법소송에서는 주체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행정소송에서는 주체가 아니면 소송, 소자도 못 꺼내. 최종적으로 효과를 누려야 되니까. 그게 주체니까. 엄연히 달라.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은. 그 다음에 헌법소송에 좀 특색이 있어. 그런 걸 아셔야지.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빨리 파악하시고 빨리 암기를 하시면 이 과목이 빨리 들어와. 이게 윤리, 질서, 도덕하고 유사한 성격을 가졌으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아. 아니야. 1학년이야. 그래, 요 초등학교야. 근데 이 1학년 아이가 1학년 2반 학생이야. 근데 3반에 들어가 앉아있어. 잘못된 거야? 잘된 거야? 누구든지 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 그지? 1학년이라니까. 1학년만 쳐다본 사람은 뭐가 뭔지 몰라. 2반까지 쳐다본 사람은 얘가 잘못된 거 알아.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공부하면서 엄격을 하지 않겠다. 분명히 뭔가 정의를 안 내리고 그냥 넘어가겠다. 그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야. 계속 그래. 나는 엄격하게 이 단어가 뭐겠다. 이 뜻은 어디서 사용한다. 이런 말을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1학년 2반 학생은 3반에 앉아있는 거 골라낼 수 있겠지. 그지? 그거 안 하시면 여러분 앞으로 어느 공부를 해도 힘들어. 그래서 좀 그런 것만. 여러분이 항상 공부하시면서도 그래요. 생활하면서도 야 개념 좀 갖고 살자. 개념 좀 갖고 살자. 앞에 두자 생략돼 있는데 개념. 앞에 두자. 개념, 정의, 의. 앞에 두자. 이게 빠진 거 아니야? 유사한 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개념이지.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면 그거는 개념이 아니지. 분명히 뭔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개념 아닐까? 그지? 이런 것들이 공부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요. 법학을 하는 데는 더더욱이. 특히 헌법은 대부분 무슨 도덕책 같단 말이야. 다 옳은 말 같아. 인간의 존엄성 가치, 그래 평등권 다 중요하잖아. 근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만 나오는 말이 평등권에 들어앉아 있으면 틀린 질문이라고 골라내야 된다고. 근데 그게 힘든 거야. 왜? 그냥 인권입니다 라고만 생각하면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본질적인 권리입니다 라고만 생각하면 이제 1학년 2반인지 1학년 4반인지 모르고 그냥 1학년 그것만 본다니까. 이쪽은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 그렇게 공부하셔야 빨리 뚫어. 여러분이 어느 학문도 다 비슷하지만 그러면 사입이란 말 들어봤지? 유사하다. 다 같은 말이지. 2단이다. 들어봤어. 그지? 사입이 유사 2단. 다 알아. 비슷합니다. 근데 어떻게 다른데?
어떻게 비슷한데? 맨 마지막에 있는 2단이 한자인데 이걸 보면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어. 다를 이, 끝단. 뭐가 다르다? 다를 이, 끝단. 뭐가 다르다? 끝이 다르다. 뭐는 같아? 그러면 시작은 같아. 기독교하고 천주교는 끝이 다르고 시작이 같지? 하느님부터 왔잖아. 한쪽은 어머니 모시고 한쪽은 아드님 모시는 거 아니야? 그럼 둘은 이단이야 뭐야? 이단 맞지? 불교하고 기독교는 이단이다라는 말씀은 돼 안 돼? 처음이 다르잖아. 끝도 다르잖아. 다른 종교야.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5급 공무원이다. 여러분이 우리나라 국가 아주 고위직이다. 그럼 엄격해야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면 여러분 고위직 공무원 아니야. 그냥 말단 공무원 하시면 돼. 시키는 데만 하시면 돼. 엄격하셔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시험을 빨리 통과하는 방법이야. 법학을 빨리 뚫는 방법이고. 행정법. 아니요. 이것만 빨리 정리하시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럼 빨리 뚫려. 그걸 정리 안 하셔. 계속 헷갈리셔. 계속 고민되셔. 그거 빨리 암기하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도 얘기할 거예요. 이제 헌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인권이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 인격이 뭘까? 자기 인격이 없다. 그런 사람 없죠? 자기 손을 들었을 때 내가 인격이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손 안 들었으니까 다 인격이 있지. 인격이 있어. 근데 인격이 뭔데? 생각해 본 적 없지.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인격을 생각해야 돼. 평상시 살면서는 인격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아도 돼. 술 먹으면서 친구한테 물어본 적도 없잖아. 왜 안 물어볼까? 서로 모르니까 불편해. 얘기 못해. 왜?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고 생각해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헌법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는데 인격 이제 생각해야 돼. 자, 인격.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정의 지어요. 사회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지을 수 있는 특징. 뭐 있을까? 사회생활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 첫 번째, 이름, 성명. 두 번째, 초상. 세 번째, 명예라고 표현하지. 여러분 시험 학교에 가면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지을 수 있는 특징이 하나 생기는 거 아니야? 그지? 그잖아. 그게 명예잖아. 그걸 뭐라고 한다?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이거를 우리는 일명 인격권이라고 불러. 근데 얘기는 다 하는데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잖아. 우리 이런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놓고 어디 가서 내 초상권 쓰지 마세요. 그 주장할 수 있잖아. 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지을 수 있는 특징인데 왜 네가 사용해? 이거잖아. 그거 똑같지. 여러분의 권리고 그게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이라고.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앞으로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영역에서 이런 단어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이게 오늘은 많은 것 같지만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행정법 배우면 맨 앞에 있잖아. 실질적 의미의 행정,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라는 것도 배워. 참 처음에 공부할 땐 그건 머리 아프게 그걸 고민하는데 그거 왜 고민해? 그냥 가만히 두면 머릿속에 나중에 한 10회, 12회차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 그냥 외형적으로 행정청이 행하기만 하면 형식이야. 하지만 원래부터 입법부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서만 하던 일은 실질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여러분이 힘써서 애써서 구별할 게 아니라는 거야. 마찬가지야. 이런 것들. 힘써서 애써서 구별할 게 아니라고. 공부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암기만 하시면 되잖아. 초상, 성명, 명예, 무조건. 인간의 본연, 그 다음에 인격 이런 거 생각하시라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공부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짧게 빨리 익히고 그 다음에 암기할 거 정리하셔갖고 다른 데 시간을 많이 쓰세요. 헌법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말고. 잘못 포인트 잡아갖고 한없이 어렵게 뭐 공부하자면 이제 국가로부터 시작해갖고 홉스의 사상 얘기하고 플라톤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런 거 여러분 첫 시간이고 그 다음에 제가 마련한 이런 시간에서나 얘기하는 거지 기본 강의 들어가면 짧게 얘기하고 빨리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봐야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효율성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이 외에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배경 학습이에요. 그런 건.
왜 있잖아.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그거 모르면 이거 몰라. 이해를 안 돼. 그런 것들로만 채워 넣겠다고요. 그래서 3번 강의합니다. 많은 걸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조문 위주로 합니다. 헌법이란 무엇인지.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규범이다. 강제력이 붙은 규범 중에 우리나라 1등입니다. 근데 그 안에 이상한 내용이 들었어요. 국가라는 개념하고 국가라는 조직과 작용과 구제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국가로부터 받은 특권. 아까 마그나 카르타. 봉건 영주대에 가서 군주에게 야 이거는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에 한 줄 들어있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생각할 적에 1789년에 있던 시민혁명, 여러분 미 독립운동은 언제 있었을까? 미국이 독립했습니다. 영으로부터 1776년이에요. 보세요. 시민혁명은 미국이 먼저야 프랑스가 먼저야? 날짜만 딱 봐도 미국이 먼저네. 그죠? 시민혁명에 영향을 준 게 미 독립이야. 미 독립에 영향을 준 게 시민혁명이야. 미국이 영향을 줬잖아. 프랑스에. 날짜만 봐도 10년이나 앞섰는데? 그래서 고맙다고 뭐 줬어요? 프랑스가? 자유의 여신상 주지 않았어? 자유의 여신상. 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자각했다. 시민혁명이 일어났다. 그거에 대한 감사의 선물이 자유의 여신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큰 흐름을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는 행정법은 이 영역 중에서도 가장 좁아요. 작용. 그 작용이 잘못됐을 때 구제. 조직까지도 안 배우죠, 행정법에? 물론 강론에 가면 정부조직법이 있잖아. 하지만 그거 행정학에 따로 배우잖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는 거, 행정법은 법치주의야. 법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권력 작용에 관한 법. 그거.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그런 거 공부할 거고 3번의 다담을 써서 이 3번 끝나고 나면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기본적인 이런 얘기를 기본 강의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테마를 잡아갖고 설명을 드립니다. 법치주의란. 국가, 사회. 그 다음에 공법에서의 행정법과 헌법 쟁송. 이런 것들. 행정쟁송. 그러면 행정소송은 딱 4유형밖에 없는 거 아세요? 딱 4가지. 4가지밖에 없어. 쟁송은. 절차. 행정 절차. 그러면 절차론적인 거. 그런 것들을 한 5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와서 보세요. 같이 하시고. 그러면 나중에 기본 강의 들었을 때 남과 다른 이해도가 생길 거야. 왜? 한마디 딱 하면 이제는 기존에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본 강의 들었을 적에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게 되고 또 기본적으로 암기할 걸 빨리 가져올 수 있어요. 이해가 빠르면 암기도 빨라요. 그렇다고 뭐 책상에 앉아서 뭐 진짜 마르고 닳도록 쓰시는 거 아니잖아. 길거리 다니면서 계속 머릿속에 띄어 올리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같이 여러분과 호흡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끝나고 나서 한 5번 정도 합니다. 그 광고 자체는 내일 아마 요인물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 보시고 필요한 부분 내가 이건 좀 들어봐야겠다. 그런 것들 와서 들어보세요. 법치주의 되게 단순할 것 같죠? 아니에요. 행정법 되게 어렵잖아. 왜 어려울까? 그냥 단순히 법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명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점점 애매해질까? 사회생활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 명확해져? 아니면 애매해져? 국회의원들 봐요. 뒤돌려차기만 하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이크만 잡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사만 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다양성은 있을 수 있어도 국지적이잖아. 그럼 모든 내용에 걸쳐서 세월호 무너졌습니다. 법 만드세요. 몰라요. 배를 타본 적도 없으니까. 배를 운행해 본 적도 없으니까. 그러면 법이 애매할까? 명확할까? 애매하겠지. 그럼 처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애매하게 써놓고 야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뭐야? 죄량 아니야? 그지? 애매하게 써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 죄량. 그죠? 근데 자꾸 죄량을 남용하니까 일탈하니까 잡아놔야겠지? 그렇고 이 방법 갖고는 다는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야 네가 만들어봐 한번. 만들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해. 그거 아니야? 행정입법. 그죠? 점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내년에 있을 일을 예상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있지. 그럼 내년에 닥칠 위험을 미리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행정계획. 행정계획. 그러면 내년에 닥칠 위험을 정확하게 예정할 수 있으면 행정계획은 명확할까 애매할까? 명확하겠지. 명확하면 법규성이 있어 없어? 있어. 애매하면 없지. 지침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한 행정법은 법치주의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게 다야. 앞에서부터 목차 한번 오늘 가서 쭉 봐봐. 다 그거지. 그게 다야 그게. 그러면서 쭉 내려가는 거야. 그런데 그럼 애매한 상태에서 법 권력 자격 나왔어. 무조건 취소야 아니면 그러니까 무조건 무효야 아니면 대충 그냥 그대로 갑시다 가야 돼. 그대로 갑시다 가야지. 왜? 법 자체가 애매하니까. 그래서 만든 개념이 취소 아니야?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가야지. 취소가 돼야만 되돌리는 거 아니야. 근데 영원히 그런 불안한 상태 만들면 안 되잖아. 기간 준 거고. 그러고 나서 절차 배우고. 그러고 나서 구제에 관한 법 배우면 되잖아. 일단은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이 푹 찔렀어. 원래 권력작용은 일방적이야. 묻지 않아. 와서 쿡 찔렀어. 근데 찌르면 안 돼. 너무 많이 찔렀어. 피가 나. 그러면 생각해봐. 돈 주세요 할 거야? 빼세요 할 거야? 찔렀어. 찔러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는데 빼세요 할래요? 돈 주세요 할래요? 빼세요부터 할 거 아니야. 그게 행위에 관한 쟁송. 항고쟁송. 빼고 나면 그때서 피해의 범위가 확정되니까 돈 주세요 가야 되는 거지. 근데 특이하게 이런 공법에서의 소송은 피해가 있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 여러분 인권 깨지면 어떡할 건데? 생명권이 무너지면 어떡할 건데? 되돌릴 수 있어? 없잖아. 그러면 찌르고 나서 소송해야 돼? 아니면 찔리기 전부터 해야 돼? 찔리기 전부터 하잖아. 세금이 부과됐어. 세금 냈어 안 냈어? 안 냈는데 쟁송하잖아. 피해 없잖아. 그잖아. 다른 데하고 소송이 달라.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배경적인 걸 알려드리겠다고. 그걸 생각하고 가서 교재 봐봐. 그러면 큰 흐름은 보여. 그 다음에 강론적인 것만 열심히 외우라고. 아주 구체적인 거. 위임할 때는 개별 구체적 위임을 합니다. 그래요. 자, 완화된 입법도 할 수 있고요. 엄격한 입법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정관에는 포괄적 위임도 가능합니다. 그건 강론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헌법 합니다. 국가 합니다. 기본적인 거 큰 틀을 잡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인권의 종류는 그래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있죠. 평등권이 있죠. 신체의 자유 있죠. 개인적 기본권이 있죠. 개인적 기본권을 넓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기본적인 인권이 있겠죠. 국민 간의 관계에서도 인권이 있겠죠. 이게 다야. 이거 배우는 거야. 그다음에 국가는 조직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조직해요? 옛날에는 왕이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집행하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솔로몬 재판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입법, 집행, 사법을 분리해놓고 그들로 하여금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만듭니다. 권력 분리. 그거 아니에요? 그거 배우겠다고. 그래서 입법부란, 국회란 법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요. 행정부란 대통령 이하, 국무총리, 제1부총리, 제2부총리, 그 다음에 미, 교, 외, 통 해가지고 점점점 미, 외, 통 해가지고 그 다음 순서. 근데 여러분한테는 미, 외, 통까지는 안 해. 그냥 국무총리 선에서, 국무위원회에서 끝. 그 다음에 사법부. 그래요. 판단합니다. 원래 사법부의 가장 위험, 가장 큰 테마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독립, 소극성. 왜? 사법부의 전단으로부터 마녀사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니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라고. 국민이 배를 누를 때까지 나오지 마. 소극성. 그 다음에 나오더라도 누구도 권력에 하수인 역할을 하지 마. 독립성. 그래서 사법부가 가장 견제하고 가장 조심하는 게 사법부 불신이에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그러면 시민혁명이야. 그러면 시민혁명이라고. 결국 시민은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신뢰를 안 가져요. 왜? 만들고 집행하는 게 다가 아니잖아. 결국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잘못된 집행으로부터 자유로워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권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울러져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 내용을 앞으로 가르치기 너무 무겁게 시작했나요? 예, 재밌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좀 여러분한테 많은 걸 담아드리고 그 다음에 좀 쉽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여러분 입장에서 뭐 킬티비 같은 거 얘기해 줄게요. 그렇게 빗대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뭐 안 보시는 분도 있겠지, TV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전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책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다.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강의한다 해서 가벼운 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헌법 이제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할게요.